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에 부딪혀 표류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원 착공은 이미 늦어졌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마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400명이 넘는 여수 지역 시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기재부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법사위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힌 상황.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현재까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등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재정 운영 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업 시행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면 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박람회장 유치가 확정된 기상청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물거품이 됩니다. 국가한테까지 돈 달라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도 박람회장 활성화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최근에도 오히려 기재부 입장을 대변했고 결국 정치권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청소년해양교육원하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사업 착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법사위가 열릴 때까지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공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이 계획이 최근 도시계획 공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경제자율구역청과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화양면 장수리 일원에 사업비 1,240억 원을 투입해 300여실 규모의 콘도와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이 고흥만 방조제 일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레일바이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일바이크를 고흥만 방조제 인근에 설치하기로 하고 안쪽 제방 공유지와 간척지 내 인공습지 제방, 풍류방향 해안도로, 수변 노을공원 부지 등 4곳을 대상으로 레일바이크 설치 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전국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의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노선별 설치 가능 여부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어촌공사와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 특집 연작기획 4주째입니다. 이번 주는 여순사건이 지역에 남긴 집단적 트라우마를 살펴봅니다. 당시의 충격은 직간접적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 전반에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좌절감을 남겼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말 여수 종산국민학교에서 부역자 총살 현장을 목격했던 김천우 씨. 대여섯 명씩이 잇따라 총격으로 쓰러지는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워놓고 총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게는 7명, 5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다가 순서 없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더욱 치가 떨렸던 것은 곧 총살될 사람들에게 시체를 옮기게 하는 잔혹함.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가슴 깊은 곳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앉아있던 사람이 나오라면 나와서 벽에 구석을 파고 사람을 던져놓고 와요.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런 식으로. 구례군 산동면의 한준희 씨는 마을 어른들이 진압군의 명령에 따라 구덩이를 파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표정에 드리운 두려움과 절망감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총살 싹 씌웠고 또 묻어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한 몇 분만 늦었더라 다 죽었어. 누가 물으면 모른다 그러라니 그것이 어른들이 헛말이야. 모른다고.
거라고. 잔혹한 좌익 색출 작업은 특히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될 젊은 지식인층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조차 좌절과 체념에 빠져들었고 지역은 발전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너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하니 설사 너가 아무리 나서고 싶은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서서는 안 돼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사를 해볼 때 인터뷰 성공률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응하지를 않죠.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국가폭력이 진실을 말할 수도 앞에 나설 수도 없게 만든 집단적 공포를 심어놓은 겁니다.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거대한 힘으로 억누르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만약에 본다면은 그런 상태와 같다고. 여수는 항구였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몽과 두려움으로 지역 공동체에 살아 숨쉬는 여순 사건. 꿈이 들 나와요. 꿈을 꾸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방법을 생각하다가 배움을 잘못할 때가 있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나 그 밤자다가 꿈에도 그 청산하는 그 모습들, 자빠지는 모습, 들고 가는 모습, 그런 게 어른의 빛이에요. 구체적인 진상 파악,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위한 국가 주도의 대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도올 김명옥 선생이 여수를 방문해 여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역사관을 주제로 공개 강연에 나섭니다. 여수 MBC는 오늘 3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여수 MBC 공개홀에서 도올 말하다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주제로 김명옥 선생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도올 선생은 이번 강연에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당시의 사회 구조와 공동체의 내재적 요인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사건의 주체를 민중으로 규정하고 사건 발발 70주기를 맞아 조성되는 세계적 평화무드와 연계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지역 시민들이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특수교육학과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하면서 교육학부를 특수교육학과로 축소한 데 이어 또다시 특수교육학과마저 광주로 통합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진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전남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여수 교육 환경 복원을 위해 여수 지역 거점 대학을 설립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군마다 새로운 산업 육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차별화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의 포스코 협력사 매출액이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4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시 산업 구조가 철강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지역 기업들과 협업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하지만 관건은 차별화. 전남 영광과 공, 순천시가 소형 전기자동차와 드론, 정원산업의 4차 산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양 지역은 철강과 물류를 중심으로 한 소재 융합 산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하고 화학 산업 그리고 물류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산업이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4차 산업과 함께 로봇슈트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 전남 동북권이 선도 메카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품질과 성분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쌀 품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 분석실의 장비를 활용해 정상립과 미숙립,
쌀아기 등의 비율과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과 수분, 아밀로스 등 쌀의 함량은 물론 벼 유전자 분석 등 쌀 품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쌀 품질 분석은 고은근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벼 500g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보내면 일주일 이내에 분석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농민들은 이 자료를 적정 토양 관리 등 과학 영농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하나 없는 전남은 시군별로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지역 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시군도 적지 않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기관지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한 70대 섬 주민이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옮겨집니다. 현재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병의원은 모두 15곳. 섬별로 따로따로인데다 의료 인력마저 부족해 응급 환자는 모두 육지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처치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의료 장비. 전남 지역 응급 환자 수는 연평균 5.7%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치료한 자체 충족률은 54.8%로 경북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와 여수, 순천시가 올 60%대지만 나머지 시군은 30% 이하입니다. 특히 진도와 완도, 신안은 자체 수술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응급실과 거점 보건소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우리 전남의 응급의료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취약 지역이 지금 전국에 99개인데 우리 전남이 17개소리당 17.2%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과 청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양시가 부모들이 선호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개원한 데 이어 지역의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디자인다이 행사가 오는 25일 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디자인데이 행사는 친환경 디자인 시상과 전시, 산업포럼 등 3개 분야에 걸쳐 학계와 전문업체,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친환경 디자인의 트렌드와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인데요. 오늘 출근길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충남 보령과 인천 등지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도 한때 비가 내렸다가 지금은 잦아든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낮까지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서쪽 지방에 5mm 미만이 내리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